오늘 꿈 얘기는요, 간단하죠. 이제 내가 내 자동차를 탄 채로 버스에 올라가 있다. 이게 상당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버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 거예요. 이 강한 이미지는 기호학에서 하나의 뚜렷한 기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다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만나야 의미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 짝을 만나야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호는 대상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기호인데 내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대상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호는 대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동차를 탄 채로 버스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자동차로 버스에 올라가 있지? 물론 연상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그 바다 섬에 갈 때 큰 배에다가 자동차 싣고 가잖아요. 이런 경우를 나는 연상을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버스 안에 자동차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앞문으로 올라갔느냐, 뒷문으로 올라갔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버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버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합리적으로 이것을 현실 속에서 꿰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꿈을. 거기에 너무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가용을 타고 탄 채로 버스 안에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지? 자가용은 뭘 의미하지? 또 그 자가용이 버스 안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하지? 이걸 따져야지. 어떻게 갔냐, 앞문이야, 뒷문이야. 이게 뭐, 이거는 굉장히 꿈이 의도하는 바, 꿈의 언어 전달 방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뭐가 핵심인지, 사실은 이제 꿈 얘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뒷문으로 탄 것 같다 한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옆에 문 쪽으로 내려가다가 기둥을 아주 살짝 박아요.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화 받은 여직원이 이제 안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 해줘도 된다고 하니 여직원하고의 관계가 뭔지, 여직원은 또 누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주겠다고 기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기사님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정해 주는 거죠. 배상은 법적으로나 분명한 하자가 있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벌금 형식인 거예요. 배상은. 보상은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필요해서 했긴 했지만 손해가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죠. 재건축했을 때 뭐 잘못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동차 사고 나서 내는 거는 배상이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정정을 해줘요. 근데 버스는 이제 가는 거죠. 내리니까. 내가 전화해서 내 번호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할까? 연락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내용이 꿈인데요. 오늘의 꿈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석한 거나 내가 해석한 거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세밀한 부분들을 터치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보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버스에 내가 내 차를 타고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버스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방향이 같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단순히 같다고 해서 타지는 않겠죠. 어찌 보면은 자기 차 안에 타 있다라고 하는 내 차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내 영역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굉장히 내 차라고 하는 것은 내 프라이빗한, 내 재산인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스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저히 개인에 속한 프라이빗한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떤 내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나한테 속한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컨트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통제 능력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해서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비행기로 나왔다 그러면 훨씬 빠른 거겠죠. 공중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이제 팽창된 그런 환상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꿈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 회사하고 나하고의 관계 같아요. 직장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완전히 우리가 버스 타듯이 버스한테 맡기고 그냥 내가 무장하지 않고 타는 경우와 어쩌면 나라고 하는 철저하게 내 개인성, 내 정체성, 나의 주관성을 강조하다 보면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담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버스 안에서 또 차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담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어벽이기도 하고 보호벽이기도 해요. 이건 하나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분리, 소외를 일으키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라고 하는 정체는 뭘까? 단순히 집단성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집단적인 거지만은 하나의 모성적인 자궁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버스에 의존해서 버스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직장 문 닫아봐. 나도 못하고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게. 직장도 살려주면서 또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참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회사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회사를 살리자니 너무 또, 노동자들도 생각 안 하면 거기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 중재를 하고 여기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집단의 힘, 모성적 자궁이 현상이 됐는데요. 아까 얘기를 했죠. 담아주는 것과 이제 담기는 것, 이제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집단의 힘에 의존하여 개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에 어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혼란을 낳는 거예요. 그 혼란이 사고를 치게 돼 있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보스회사 여직원은 누구냐? 그림자예요. 내가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것을 대신해 줬잖아요. 별거 아니고 물론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자기는 판단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여직원이 괜찮다고 보상 안 해줘도 된다고. 문제는 그 여직원이 그 회사를 책임지는 책임자 위치에 있냐는 거죠. 전체성을 대변할 만한 책임자 위치에 있냐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지 말으라고 한 것은 어쩌면 내가 바라고 있는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피해가고 싶은 나의 어떤 바램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기사는 누구냐? 굉장히 비판적인 아니무스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그 차에 실려 있냐면은 어떤 비판적인 아니무스가 끌고 가는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작은 일에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든 배상이든 그게 그건 거지. 그 차이를 둬가지고서 분명히 하려고 하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당히 어떤 개념이라든가 신념에 있어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매여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걸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어떤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보상과 배상 사이와 또 현실적인 요구, 그 여직원하고 하듯이 적절한 타협 사이에 갈등이 있다.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어떠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현실 문제는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상은 내가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주관 안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주체는 보상해주는 사람이 주체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떤 좋은 혜택을 준다고나 할까요? 보상의 의미는 이게 좀 손해봤지만 내가 더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갚아줄게. 이제 이런 정도고 배상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배상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집단적인 그런 법적인 규범적인 성격이 있다면 보상은 조금 더 프라이빗한 이제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자가용에 있는 것이 환상의 세계라면 버스 안에 있는 것은 현실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 개인적인 영역과 어떤 사회적인 영역, 집단적인 영역, 현실적인 영역과의 대립, 갈등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경험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죄책감이 느끼는 걸 만한 건가? 아닌 건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라는 것이 혼란 속에서 아직 정립이 안 된 갈등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통제와 통제력 부족, 또 책임과 무책임 사이의 긴장과 이로 인한 혼란성. 이게 이제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꿈은 이제 뭔가 부적절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또 현실적인 요구에 내가 충분히 부응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신념과 대치될 때 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갈 수 있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것과 또 책임감 사이에서의 그 한계,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서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꿈자의 심리가 이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 기호학으로 본다면요. 이제 버스의 사망을 가지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버스 기호학이 있죠. 그래서 그 버스 기호학을 1항, 2항, 3항으로 보자면 1항을 기호라 그러고 2항을 대상이라 그러고 3항을 해석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1항의 기호는 뭐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향하는 것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꿈에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자가용 타고 버스 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탁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인 거예요. 자가용을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너무 강렬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추구하는 게 뭘까? 결국은 자동차를 타고 버스에 오른 꿈자인데 이것이 1항의 기호로 볼 수가 있는데 상승노조를 타고 올라간 거죠. 자신의 세계관에 갇힌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환상적인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이 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지만 개인적인 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는 이제 환상과 팽창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버스에 있는 것은 반드시 사고를 내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집단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모가 난 돌은 정말 머리 터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지나치게 뭐가 나면 반드시 걸리고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지 맘대로 탔어요.
어찌 보면 회사를 들어올 때는 지 맘대로 시험 보고도 들어오고 누구 추천도 들어오고 뭐 하여간 들어와. 나갈 때는요. 함부로 못 나갑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 내 맘대로 나가지. 아니야. 회사라는 게 그게 아닌 거야. 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냥 내 맘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돼. 모든 집단이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힘들어. 그걸 잘 생각해서 후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후일을 도모해야 되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 돼. 마무리를 잘할 수 없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나가야 돼.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그러나 깨끗하게 나갈 수 없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은 가능한 한 처리를 잘하고 나가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거는 이제 사고를 냈죠.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에서 오는 좌절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해석체가 해결 방식인 거예요. 하나 중재수단인 거죠. 기호와 대상 사이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해결을 해요. 사회적인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한 거예요. 전화를 회사에다 한 거죠. 그 기사도 있지만은 회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 규범인 거예요. 대체로. 기사한테도 배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기사는 또 회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회사하고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냐 회사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회사한테 연락했단 말이죠. 그것은 상징계라는 것이죠. 일종의 기호로 말한다면 1항은 도상기호에 해당이 되고 2항은 지표기호에 해당이 되고 3항은 상징기호에 해당이 되고 상징과 법칙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항에서 일단 사회적 규범과 간섭에 따른 상징행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촉감과 비판의식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은 저촉감과 비판의식이 나오지 않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순조롭게 버스가 말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관계가 1항, 2항, 3항이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해석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림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무스의 역할이 있는데 결국은 자와 그림자와 아니무스 사이의 갈등인 거죠. 자는 그림자와 아니무스 사이에 있어요. 적당히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똑바로 배상을 할 건지 보상을 할 건지 똑바로 할 건지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융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포스의 이제 기호학에 대해서 그 1차성, 기호로 말하는 1항이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되지 않는 순수한 가능성, 자질 또는 느낌이다. 결국은 자동차를 탄 채 버스를 타고 가는 첫 장면. 이게 이제 기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강인한 인상을 주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세계관에 갇힌 상태로 볼 수 있다. 보호, 안전, 방어, 고립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통제력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차를 타고 내가 간다라고 해서 내 통제력을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자기 신념이 확실한 거죠.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내 맘대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는 거죠. 그 자동차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화된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 결국 이제 이 꿈에서 강조되는 두 언어는 뭐냐면은 자기 통제 능력과 책임감 사이의 갈등이에요. 자기 통제 능력을 자기 차를 타고 버스에 있는 그것이 상징을 하는 거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사고 낸 것에 대한 뒷수습을 하는 거죠. 책임감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기 통제 능력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 두 개 사이의 갈등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항은 대상이 되는데 기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현실성, 존재감, 냉혹한 사실이 포함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실제 장애물이나 저항에 부딪히는 2차성이다. 결국 사고 낸 것이죠. 3차성은 해석체인데 이제 그 중재 수단이고 해석 수단이 있는 건데 결국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 또는 배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따라 상징적인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의 사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에 보면은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에서는 지금 이 꿈에서 두 가지 개념을 추출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통제, 자기 통제 능력. 그래서 이제 통제라는 개념, 컨트롤링, 통제라는 개념을 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인 책임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어떻게 이제 네 개의 개념이 나오느냐. 이제 우리 지금 꿈을 보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다 했는데, 통제와 책임감이라는 두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서 기호학적인 사각형을 구성할 수 있다. 통제력,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동차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S1으로 하자. 그러면 통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통제력이 부족한 것은 마이너스 S1으로 할 때 분명히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내 차 안에 타고 있잖아요. 근데 통제 못하고 결국 사고 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안 맞는 모순관계를 형성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은 통제력을 상징하는데 통제력이 부족한 것은 자동차 안에서 자기 혼자 가도 될 일을 버스 안에 탔다는 것 자체가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 자동차를 탔으니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버스 안에 탄 것 자체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이제 마이너스 S1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력이 S1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S1은 통제력 부족을 마이너스 S1이라 한 거죠. 그리고 긁힘 사고도 자기가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사고 안 났어야죠. 내릴 때도. 근데 사고 냈거든요. 통제력의 상실인 거죠.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도 버스는 가버리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통제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현실, 통제력이 있다라고 믿는 내 개인의 어떤 영역, 환상적인 능력과 통제력이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세계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2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는 스스로 나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어, 잘 적응하고 있어라고 믿는데 거기에 책임감이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 책임감은 사회적 책임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집단성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여직원이 나한테 다시 전화할까 말까 이제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이 책임감하고 연계되고 죄책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데 또 무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여직원이 배상 안 해도 된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아, 여직원은 내가 아니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내가 아닌 것을 내가 회피하는 것이지 나를 대신한 대리인물이잖아요. 그림자가 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속에 있는 욕망은 무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근데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런 거야,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통제력이 S1이다 그러면 책임감과 대립관계에 있고 통제력 부재 마이너스 S1과 책임감 부재는 마이너스 2는 대립관계에 있다. 그리고 통제력이 있는데 책임감은 없는 것이 모순관계예요. 책임감은 있는데 또 통제력이 부족한 것도 상호 이제 모순관계로 형성된다. 그러면서 연루관계와 대립관계와 모순관계가 이 안에 다 있는 거 있고 만에 결국 이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융심리학적인 이제 그림자와 아니무스와의 갈등 사이에서 오는 혼란, 개인성과 집단성에서 오는 혼란, 이제 융심리학 관점에서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퍼스의 사망에서 봐서 어떻게 기호와 대상 사이에 어떤 그 해석체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 해석체가 순항이 되지 않을 때 역전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봤고,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에서 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하느냐라는 것을 다 봤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많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죠.